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문학 심포지엄 세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다룬 주제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가상의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학자분들은 케인스, 하이에크, 칸트, 갈퉁, 싱어, 롤스, 하버마스입니다. 자, 이분들이 주고받는 의견에 주의를 잘 기울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이론들을 수월하게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세미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심포지엄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등장하는 학자분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인스, 하이에크, 칸트, 갈퉁, 롤스, 싱어, 하버마스입니다. 자, 인문학 카페에 참여해주신 학자분들을 진심으로 환대합니다. 그동안 니들이 경제를 알아 지옥을 경험해봐야 평화를 찾겠니? 우리도 어려운데 무슨 해외 원조야. 법이 부당하니 그런 반항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동안 다루었던 주제에 출연한 이론 중에서 학자분들께서 강조하고 싶은 견해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자, 먼저 경제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전반에 걸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 공급으로 인해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현상을 공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공황은 시장의 실패라고 할 수 있는 셈이죠. 공황이, 공황이 발생하면 상품은 넘쳐나는데 소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지요. 물론 상품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교착 상태에 이릅니다. 그 결과 기업은 투자를 축소합니다. 투자를 축소하고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산하고 주가는 폭락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임금을 삭감당하거나 실업에 직면하지요. 아울러 기업 대출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은행 역시 파산에 이릅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쟁점으로서 삼은 문제는 공황입니다. 공황은 왜 발생하는가? 공황은 왜 발생하는가? 자본주의는 가격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가 원만하게 순환할 때 온전히 잘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 생산과 소비가 원만하게 순환하지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주로 생산이 소비를 압도하는, 즉 총 공급이 총 수요를 초과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생산과 소비 순환이 막히게 되죠. 생산과 소비 순환이 막히게 되면 공장의 물건은 남아 넘치는데 그 물건이 소비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니 기업은 투자를 축소하고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 기업은 도산을 하죠. 파산을 합니다. 물론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주가는 폭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업이 파산하거나 도산하니 노동자가 직장을 잃고 실업에 직면하게 되고 남아있더라도 임금을 삭감당하게 되지요. 나아가서 이 기업의 투자금을 빌려준 은행 역시 대출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해서 파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공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케인스와 하이에크라는 학자분들을 모시고 한번 집중적으로 압축적으로 그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인스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자, 공황의 원인은 과잉 투자로 인한 과잉 생산이 아니라 유효 수요의 부족에서 비롯합니다. 유효 수요란 소비자가 비용을 들여 상품을 구매하려 하거나 생산자가 비용을 투입하여 상품을 생산하려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러니 유효 수요는 민간 가게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려는 욕구인 소비 수요와
기업에서 원료를 마련하여 생산 설비를 늘리려는 투자 수요로 나눌 수 있지요. 유효 수요는 실제 구매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욕구로서 구매력이 수반되지 않는 잠재 수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케인스라고 하는 학자분은 공황의 원인을 유효 수요의 부족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유효 수요는 실제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 실질적인 구매력을 말하는데 이 유효 수요는 크게 두 차원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민간 가게에서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 즉 소비 수요로서 유효 수요가 있고, 두 번째는 기업이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 투자에 필요한 재화를 혹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투자 수요는 주로 기업에서 원료나 생산 설비를 마련할 때 발생하는 수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효 수요는 소비 수요로서의 유효 수요와 투자 수요로서의 유효 수요를 말하며 결국 이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은 민간 가계의 관점이든 기업 투자의 관점이든 결국은 실제로 재화나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는 구매력, 이것을 유효 수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유효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총 공급이 총 수요를 초과하는, 그래서 그것이 공황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케인스 선생님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자, 그런데 경제활동의 과정에서 소비 수요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자, 물론 고용 증가로 인해 노동자의 소득이 늘면 소비도 그만큼 증가합니다. 이때 민간 가게는 소득이 증가한 만큼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증가의 그 일부를 저축하고 나머지를 소비에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 유효 수요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직면하여 상품이 원활하게 소비되지 않고 재고로 쌓이게 되죠. 자, 그러면 총 수요와 총 공급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자, 먼저 케인스 선생님은 유효 수요의 부족을 공황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는데, 그 유효 수요 중에서 민간 가게에서 실제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소비 수요가 부족해지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 수요는 어떻게 해서 부족해지는가? 왜 부족해지는가? 자, 민간 가게에서 확보한 소득 전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 중에서 상당 부분을 저축을 하고 나머지 일부를 소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민간 가게에서 확보한 소득 전체를 온전히 다 소비한다면 기업에서 생산한 재화가 모두 소비될 가능성이 높지요. 하지만 민간 가게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저축을 하고 일부만 소비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업에서 생산한 상품이 원활하게 소비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이 재고가 쌓이게 되죠. 결국 민간 가게의 이 저축으로 인해서 소비 수요가 부족해지게 되고, 자, 그 결과 기업에서 생산한 상품이 온전히 다 소비되지 않는, 즉 총 공급이 총 수요를 초과하는, 그래서 이것이 공황이라는 자본주의 오작동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소비 수요의 부족은 투자 수요의 부족으로 이어져요. 이때 기업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불확실성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기업은 앞으로 펼쳐질 사업의 향방을 주관적 기대에 의존하여 전망합니다. 즉 자본의 한계 효율을 전망하지요. 자, 그 결과 기업은 자본을 투자하는 단위를 증가시킨다 할지라도 새로 투입한 자본을 바탕으로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으로 돌아섭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투자는 더 이상 늘지 않고 위축되지요. 물론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인해 실업자 역시 속출하겠지요. 실업자의 증가로 인해 소비 수요로서의 유효 수요는 더욱 감소합니다. 결국 공황에 직면하는 셈이지요. 자, 소비 수요의 부족은 투자 수요의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즉, 기업이 생산한 상품이 원만하게 소비되지 않으니 기업은 상품을 판매하여 이윤을 확보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소비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서 상품이 팔리지 않으니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한 투자 설비를 더 이상 늘리지 않습니다. 즉, 소비 수요가 부족해지니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에 대한 전망을 매우 부정적으로 하게 되고, 즉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어둡게 되는 것이지요. 즉 비관적 전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이 수익률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으로 돌아서면 기업 역시 투자를 늘리지 않게 되겠지요. 그 결과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인해서 실업이 증가합니다. 실업이 증가하면 안 그래도 부족한 유효 수요가 더 부족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업자의 증가로 인해서 민간 가게에서 민간 가게의 소비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소비 수요의 부족이 시발점이고, 그 소비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서 기업은 투자를 늘린다 할지라도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이 비관적 전망으로 돌아서게 되니 기업은 더 이상 투자를 늘리지 않고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게 되죠. 그 결과 실업이 증가하게 되고, 실업 증가로 인해서 가뜩이나 부족한 소비 수요가 더욱 악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종합하자면 소비 수요의 부족이 투자 수요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투자 수요의 부족이 다시 소비 수요의 부족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로서의 유효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즉 재화나 서비스를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 실질적인 구매력, 실제 구매력이 확보되지 않게 되는 그러한 현상에 직면합니다. 그 결과 총 공급이 총 수요를 초과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공황으로 이어지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 케이스 선생님께서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공황에 직면하면 투자 수요로서 유효 수요는 더욱 줄어듭니다. 자, 기업의 투자 위축은 곧 생산 요소, 즉 노동, 토지, 자본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결국 노동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고, 토지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자본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려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셈이지요. 투자를 위한 생산 요소와 관련한 수요가 감소하니 그러지 않아도 매우 부족한 유효 수요가 더욱 극심하게 위축되지요. 자, 물론 이러한 투자 수요가 위축되는 바탕에는 자본의 한계 효율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유효 수요 부족으로 결국은 공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공황에 직면하게 되면 유효 수요가 더욱 부족해지는 상황이 악화가 됩니다. 공황에 직면하면 기업이 투자를 위축하게 되기 때문에 투자를 위해서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소비에는
크게 세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업이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요. 즉 임금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음,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생산 설비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투자가 위축되니 임대료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게 되죠. 아울러 기업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즉 은행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려는 할 수 있는 수요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기업의 투자 위축은 임금, 임대료, 이자에 소비되는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공황으로 인해서 결국 총체적으로 투자 수요가 투자 수요로서 유효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자, 결국 투자 수요로서 유효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노동자 역시 실업과 임금 삭감에 직면하기 때문에 소비 수요로서의 유효 수요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공황의 시작 그리고 공황이 이미 발생한 이후에 총체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유효 수요의 부족입니다. 소비 수요로서의 유효 수요와 투자 수요로서의 유효 수요, 즉 재화와 서비스를 실제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에 직면합니다. 그 결과 총 공급이 총 수요를 초과하는 그로 인해서 공황에 직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우리 케인스 선생님의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자, 우리 하예크 선생님의 전망대로 자연 이자율, 즉 자연 금리가 하락한다 할지라도 투자를 통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면 기업은 투자를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생산 설비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 그 결과 유효 수요의 증가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자, 그러면 금리가 낮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기업이 더 이상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에 직면하게 되면 금리가 낮아도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생산 설비를 늘리려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기업이 투자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금리가 높은가 낮은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관적 기대에 의존한 전망. 즉 내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느냐. 즉 상품이나 재화 서비스가 원만하게 소비되어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그러한 전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자리 잡으면 기업은 투자를 늘리지만 생산 설비를 투자하여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으로서 어떤 주관적 기대에 직면하면 기업은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투자를 하려는 그런 이 동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 어떻게 하면 기업이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으로 돌아서게 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한 전망이 비관적 전망으로 흐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앞서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유효 수요의 부족에서 우리가 기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본의 한계 효율에 대한 기업의 비관적 전망을 낙관적 전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반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체는 바로 정부입니다.
자, 그러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유효 수요를 증대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즉 정부가 주도하여 지출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처럼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 불안정한 유효 수요를 안정화하는 것을 투자의 사회화라고 합니다. 자, 결국 기업이 투자를 해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그런 주관적 기대가 비관적 전망에 직면하였는데,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기업의 비관적 전망을 이 낙관적 전망으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업의 비관적 전망을 낙관적 전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가장 관건이겠죠. 여기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 해결의 열쇠를 케인스는 정부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 즉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대규모의 공공 재정을 바탕으로 일종의 대규모 공공 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대규모 공공 사업을 펼치게 되면 그 공공 사업에 기업이 참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은 투자 설비를 갖추게 됩니다. 기업이 투자 설비를 갖추는 과정에서 당연히 투자 수요가 증가하겠지요. 이렇게 투자 수요의 증가를 바탕으로 기업이 투자 설비를 갖추게 되면 이 과정에서 노동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된 노동자에게 월급을 주게 되죠. 임금을 주게 됩니다. 임금을. 그러니 그 임금을 통해서 노동자는 물건을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즉 소비 수요로서의 유효 수요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결국 정부의 대규모 공공 재정 지출을 통해서 공공 사업을 정부가 벌리게 되면 결국은 부족했던 유효 수요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케인스의 견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케인스 선생님은 공황의 원인이 이 유효 수요의 부족에서 발생했으니 유효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하면 공황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효 수요의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바로 정부가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가 개입해서. 그럼 정부가 개입하는 재정 정책은 무엇이냐? 대규모 공공 재정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공공 사업을 벌려서 그 사업에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면 이 과정에서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고, 그 결과 투자 수요로서 유효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소비 수요로서의 유효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의 개입을 통한 재정 정책이 유효 수요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유효 수요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을 케인스는 투자의 사회화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자, 결국 정부의 개입이 공황을 해결하는 결정적 대안인 셈이지요. 즉 국가는 소비 성향과 투자 요인의 상호관계를 조정하는 일에 관련된 정부 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자, 광범위한 투자의 사회화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사회화를 통해 유효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결국 우리 케인스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유효 수요의 부족을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소비 성향과 투자 요인의 상호관계, 이것이 제가 앞서 언급드린 바로 소비 수요로서의 유효 수요와 투자 수요로서의 유효 수요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비 수요로서의 유효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이것이 투자 수요로서의 유효 수요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투자 수요로서 유효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다시 이것이 소비 수요로서의 유효 수요까지 악화시키는 현상으로 이어지죠. 이렇게 어, 소비 수요로서의 유효 수요와 투자 수요로서의 유효 수요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악순환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우리 공항의 문제는 바로 소비 수요로서의 유효수요가 감소하면 투자 수요로서의 유효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투자 수요로서의 유효수요 감소가 다시 소비 수요로서의 유효수요 감소를 악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의해서 공항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해결 방법은 공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투자 수요로서의 유효 수요와 소비 수요로서의 유효 수요, 즉 유효 수요, 재화나 서비스를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 이것을 정부가 개입하여 유효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항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유효 정부가 공공재정 지출을 통해서 유효 수요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바로 케인스는 투자의 사회화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투자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는 완전 고용을 실현하게 됩니다. 자 결국 케인스는 총 공급이 총 수요를 초과하는 이 공항의 문제가 유효 수요의 부족에서 발생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특히 재정 정책, 대규모의 공공 재정을 지출하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유효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을 투자의 사회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케인스는 정부의 역할과 개입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심지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조차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자, 폐광에 구덩이를 파고 지폐로 채운 병을 그 구덩이에 묻어요. 그러면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여 지폐를 파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효 수요가 증가합니다. 즉 정부의 재정 정책을 통해 공공 지출을 늘리면 일할 의사가 있으면 누구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죠. 그 결과 소비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탄경을 파내기 위해 생산 설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투자 수요 역시 증가합니다. 그러면 과잉 투자로 인한 과잉 생산의 문제가 해소되어 총 수요와 총 공급은 다시 균형을 회복합니다. 자, 결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개입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회복하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셈이죠. 자, 그래서 저는 시장의 실패를 우려하여 정부의 공공 재정 지출을 지지합니다. 자, 케인스는 심지어 유효 수요 부족 문제가 공항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관건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의 극단적인 예를 드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정부의 개입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심지어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런 조치는 무엇이냐? 빈병에다가 지폐를 가득 메운 다음에 그것을 구덩이에 파묻고 자 기업 여러분 이 구덩이에 파묻은 지폐를 기업께서 참여하셔서 제발 파가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기업이 그 구덩이에 붙여 있는 지폐를 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할 것입니다. 즉 포크레인을 산다든지 그리고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겠죠. 즉
기업이 실제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투자 수요로서의 유효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가 고용이 되고 노동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죠. 그러면 그 임금을 지급받은 노동자는 소비 수요로서의 유효 수요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극단적인 개입을 국가가 한다 할지라도 이 개입을 통해서 투자 수요로서의 유효 수요와 소비 수요로서의 유효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으니, 즉 유효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정부의 개입, 즉 정부가 대규모 공공 재정을 지출하는 이러한 개입이 이 공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기업이 재정을 지출하여 투자 수요와 유효 수요, 투자 수요로서의 유효 수요와 소비 수요로서의 유효 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일할 의사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케인스는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즉 시장의 가격 기구에 정부가 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케인스가 이러한 입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시장의 가격 기구는 시장의 가격 기구, 즉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무조건 신뢰하여 방관을 하게 되면 그 가격 기구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즉 총공급이 총수요를 초과하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때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의 가격 기구가 다시 온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이죠. 바로 그 정부의 개입이 정부의 재정 정책, 즉 공공 재정을 대규모로 지출하는 것. 예를 들면 대규모 공공 사업을 벌리는 것.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결국은 공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케인스는 시장의 실패를 우려하고 있고, 그러한 시장의 실패에 대한 염려, 우려, 즉 시장의 가격 기구에 대한, 즉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신뢰를 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 셈이죠. 그래서 이 시장의 가격 기구, 보이지 않는 손이 오작동을 일으킬 때 정부가 개입하는, 즉 공공 재정을 지출하는 그러한 관점을 케인스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